이번엔 경기도 부천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몰료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탈북한 지 오래돼 이미 정부의 탈북민 관리 대상에서 빠진 데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어느덧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는 경력자를 많이 보더라고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경력이 없는 거예요. 산재는 보통 입으면 사망 내지는 중상입니다. 평생 불구를 가져가요. 산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청이 하나 생긴다. 탈북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공공기관에 뭐 한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고 영등포가 13년 동안이나 애정하고 있는 친절한 영주 씨, 김영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은 늘 진짜 친절한 영주 씨라는 별명처럼 네. 어쩌면 좀 반갑고요. 네. 좀 가까운 느낌이 있고 네. 항상 또 웃는 눈이시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한 영주 씨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친절해 보이십니다. 네. 예. 요즘 근황 좀 일단 여쭤볼게요. 아, 요즘에요? 네. 5월이 정말 장미의 계절. 그렇죠.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계절. 그렇게 좋은 계절인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우울해하시니까 요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에 5월 장미도 못 보고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의원님 네. 무려 사선의 네. 중진 의원이신데 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이 따로 네.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영등포에 정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88년도부터 영등포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누구보다 알아서 그러는지 예. 이웃 언니같이 누나같이 그러니까 친근하다니까요. 친근하게 네. 그렇게 가깝게 가서 그러는지 주민들께서 네. 사선했다 다선이다 이런 느낌 안 주시고 아 그래 아직도 일할 만해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셔서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네, 이렇게 친절하게 눈높이가 느끼는 우리랑 똑같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도 지금 잠시 옆에 앉았지만 예. 편안한 기운이 느껴져서 참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대랑에서 뒷조사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실수예요, 일명. 참 우리 의원님 이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특히나 이제 최초의 농구 선수 아. 출신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농구 선수 하시다가 네. 어떻게 정치권까지 오시게 됐는지 사실은 뭐 길게 들으면 좋겠지만 네. 짧게. 그 여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농구 선수 출신의 최초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농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업팀까지 갔고 은행을 가서 은퇴하고 은행원 네. 생활을 자연히 하다 보니까 농구 선수 경력 받아서 갔으면 약간 경력직인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갓 들어온 남자 행원보다 제가 월급이 적은 걸 알았어요. 아, 경력직인데. 네. 그래서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노동교육을 가서 보니까 네. 야 우리 여자들이 여행원제도 따로 있고 남행원제도 따로 있고 승진도 못하고 이런 쪽에 이제 제가 발을 담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알게 되셨네요. 그렇죠. 노조 하다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고
남녀 고용 평등법 만드는데 뛰어들어서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라. 그러다 보니까 농구 선수 최초의 국회의원, 사무직 여성 노조 중에 최초. 지금 궁금한 거. 네. 혹시 농구를 하십니까 가끔? 최근에는 해본 적은 없고요. 몇 년 전에 우연한 행사에 갔는데 10년 만에 농구볼을 주면서 한번 슛을 쏘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후리 들어섰는데 링도 안 맞아서 볼 밑에 가서 백슛, 이거 전문가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서 기술 발휘는 한 적은 있었어요. 백스슛은 그렇죠. 근데 아무나 농구를 하고 못하죠. 싶은데 정말 국회의원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근력도 줄고 하면 이제 날아가는 아니요, 지금 근육은 안 줄었습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힘 갖고 농구하면 여성이나 힘 없는 사람 농구 못해. 이거는 다 스냅하고 그 이제 기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원님 실례를 좀 무릅쓰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거 조금 외람된 질문. 요즘에 이제 좋은 말로는 걸크러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영등포 주먹으로 통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먹으로 표 얻으신 거예요? 영주. 아니겠죠. 아, 영주.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제 이름이 영주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주먹이에요? 정말 그 주민들한테는 아까 친절한 영주 씨 같이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에 싸워야 되고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면은 끝장을 본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은 주먹을 휘두를 만큼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집요하니까 그 영등포 주먹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주먹이 좀 좋습니다. 정의로운 주먹. 그렇죠. 이제 네. 어쨌든 평생 또 노동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네. 사실은 살아오시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외통이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뭔가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넘어오신 건지 아니면 이 외통위로 옮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 당에 이번에 굉장히 젊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가고 싶은 다 상임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밀린 것도 있지만 외교하고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서 또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정부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탈북 문제, 거기서도 소외되는 문제, 외통위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그 두 번째 순으로 그러니까 매겨.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보통 이런 거를 약간 포장해서 저는 말씀하실 만도 한데. 돌직구.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외통위와 관련된 법안을 다수 내셨어요. 네. 통과된 법안 중에 여권법을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이제 내용을 네. 많이 다루셨는데 점자 여권이라는 게 있고 그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된 것도 아는데 네. 또 어떤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건지. 네. 정치인은 그 굉장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가 개선되지 않은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입법기관의 본연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 할 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 안 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점자 컴퓨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들으면서 하는 업무용, 그리고 지체장애자들이 휠체어 이런 걸 해서 제가 장애인공단의 예산을 배로 늘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많이 늘었는데 그 외통위로 와서 보니까 그 점자 여권이라는 것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해외를 나가든가 이제 우리 여권이 필요할 때 보면은 점자로 여권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장애 등급이 폐지되긴 했는데 여권법에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직도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권에는? 네,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없애는 그 점자를 내서 왜냐하면 장애가 1급, 2급 있는 사람 점자 여권을 안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자 여권도 등급을 없애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평등하게 여권 발급을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장애 등급을 삭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노동, 선진고용 앞으로 노동고용법에 대한 법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부터 알아보죠. 네. 우와. 네, 제가 이제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요. 김영주 의원의 선진노동, 선진고용 앞으로 첫 번째 법안은요.
산업재해 싹부터 싹둑 산업안전보건청법입니다. 아, 예. 산업보건청 어떤 내용이죠? 그 쉽게 말하면요, 산재 전담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그 17대 국회 시작할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산재는 보통 입으면 사망 내지는 중상입니다. 평생 불구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서 노동부 장관 시절에 산재 전담 국장을 네. 외부 그 이제 개방직으로 공무원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본인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자리인데, 아니라 외부에서 아무나 이렇게 네, 그래서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그때 산재 전담 변호사 겸 의사를 제가 개방직으로 뽑은 적이 있을 예, 정도로 예.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산재 전담하는 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그 순환보직이에요. 네네.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들은 그걸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갔으면 빨리 그 벗어나고 싶어요. 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산재나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게 2,000명 정도가 좀 됩니다. 꽤 지금. 많으시네. 예. 네. 그리고 산업재해로 그 여러 가지 경제 손실을 입는 게 27조 원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해야 되겠다 장관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 제일 먼저 이거를 제출한 이유도 산업 그 보건청에서 예방 예. 그리고 교육, 예. 훈련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노위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행안부도 해야 되고 환노위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당에서 요새 산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합의는 하되 2023년 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그동안도 뭐 담당 기관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담당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의와 진심이 없는 거다 뭐 이런 볼멘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산업보건청이 들어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또 홍보. 네. 왜냐하면 산재를 지금도 사업주가 승인을 해줘야 산재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예. 제가 장관 들어가자마자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게 이걸 바꿔놨어요. 내가 이건 산재를 받았다. 예. 그런 그 입증을 사업주하고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산재다라고 신고를 하면 네. 이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쫙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이건 아니다 기다를 본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는군요. 소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게 그 아무리 내가 산업재해를 당했어도 예. 사망을 했어도 유가족이 하고 싶어도 예. 사업주가 이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됐습니다. 신청조차도 그게 바뀌었고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그 이렇게 다니면서 노동자를 한 3,000명에서 4,000명을 전담을 해요. 그러니까 다 형식적인 가능해요? 거죠. 안 되지. 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기면 그 자체 내에서 승진을 하니까 승진이 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고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면 아 이거는 정말 산재다. 그러면 산재 판단에 대해서 집중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은 의사 진단서에 산업 아이고. 그 모든 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 안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선진국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산재가 거의 70~80%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산업안전 훈련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전문 네. 컨트롤 타워를 딱 세워서 그렇습니다. 예,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서 그냥 원스톱으로 너무 잘하세요. 쫙 그냥 일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네. 흩어져 있기도 하고 뭐 네. 이러니까. 네. 예, 산업안전보건청 그러니까. 약간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컨트롤 타워가 돼서 네. 미리 예방을 하자. 그래서 네. 아예 산업재해 네. 상황을 줄이자. 네.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산재 전담 예. 이러면은 예.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럼요. 산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법에 예. 의해서 정부 청이 하나 생긴다. 이번에 질병센터가 예, 청으로 질병- 갔듯이 청으로 갔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질병본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딱 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죠. 예. 네. 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이명이 있거든요. 인연을 많이 껴가지고 이쪽에. 근데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그거는. 이렇게 또 한번 웃고 가네요. 예.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은요? 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새터민의 3 업그레이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3법입니다. 이것 역시 고용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4만 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그 직장을 갖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8,000분 정도 되네. 네, 근데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 40%가 나는 좀 독립하고 싶다. 이러는데 이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나 정부가 있어도 주로 전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도 좀 하고 그 2011년부터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돼 있지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부가 공공기관에 뭐 한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야당에서 좀 반대를 하셔서 이게 이제 그 계류되어 있는데 그 야당 의원님들도 여기 공감은 하셔요. 그러니까 3법이잖아요. 네. 법안이 3가지인 거죠? 네. 예, 그거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면. 제가 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의무가 돼 있는데 안 하고 네네, 벌금을 네네, 내듯이 네네.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예. 또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 혜택을 좀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고 네. 이거를 되면 대통령령으로 예. 일정 비율 이상을 네.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가는 거네요. 네. 탈북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정부가 이제 한마디로 책임져라. 네네네. 대한민국 품으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이들한테 좀 직장도 제공해주고 훈련 또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 보완하자는 뜻이죠. 예, 예. 네. 제가 그 실제로 그 통일부 산하에 있는 네. 남북 하나재단 네. 이제 하나원이나 네네. 여기 계신 분들 세터민들 교육을 하고 네.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탈북했을 때 예. 일시로 보호하거나 교육시키는 그러니까요. 기관, 네 그런 기관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사투리 교정 교육을 네. 제가 했거든요. 오 그러세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북한 사투리는 네. 한국에 와서 직업을 찾을 때 네. 물론 이제 사투리라는 게 다 나쁘진 않지만 북한 사투리를 들으면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죠. 피부로 느끼고 그분들의 그 들으셨겠네요. 사례담 발표하는 그런 데에다가 네. 제가 사회를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이견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선출직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한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합의가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이, 대한민국 괜찮나요? 국회에 네. 탈북하신 분도 예.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 공공기관은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무원도 공공기관인데 네네. 정부 그 네네. 행정부처의 예. 산하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죠. 예,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자, 가장 어렵고 힘든 취약 계층 그들의 삶을 끌어올려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 돌주먹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한 이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은데, 네.
관련해서 입법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네. 특히 영등포가 예. 이 오래전부터 도심이 발달된 데예요. 네네. 일제시대부터. 아마 서울역보다 영등포역이 먼저 열렸다는 건 모르실 거예요. 영등포가 옛날에 영등포 군수물자나 일제시대 때 그걸 만들기 위한 공장이 굉장히 많아서 중공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도 많고 전통시장도 많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법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네네. 그런 법은 제가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다선하셨고 네. 지금 뭐 여러 후배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여성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에서 좀 그 비율로 따지면 좀 적다라고 봐야겠죠. 이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서 좀 내가 앞장서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일 있으세요? 예, 현재 21대 국회에서 네. 지금 김상희 부의장하고 저하고가 제일 다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전에 이미경 의원님이나 네네. 추미애 전 장관 5선도 있고 그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제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21대 국회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대까지는 여야 의원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같이 현안 갖고는 목소리도 같이 내고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20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걸 절차를 겪다 보니까 지금 당대당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지만 특히 여성들은 정치 훈련이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지역 색깔이 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성 선배들이 나서서 비례대표는 지역구를 나가게 해주고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그 전문직들은 저는 여성도 청년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청년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선배 의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괜히 그냥 후배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오세요. 굉장히 뭔가 있어요? 아유, 오시면 좋습니다. 똥집 빼고 그냥 후배. 그냥 후배. 저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KBS 출신이잖아요. 방송국은 다르지만 KSM 있을 때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럴 때가 너무 네. 좋았거든요. 네. 의견도 나누고. 네. 그렇게 좀 이제 하나의 그 목표가 같으면 이런 그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다 뭐 당은 다르고 이럴 수 있지만 생각을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하고 교류 많이 하고 제 법에 가급적이면 같이 동참해달라고 법안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내용이 좋으면 제가 같이 공동 발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소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네. 이렇게 다선들 좀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제는 후배들한테 자리 좀 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김영주 의원님 뵈니까 경륜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해요. 다선은 또 다선으로서의 역할이 있구나. 정말 또 오랜 세월 동안 후배들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한 번 뭘 하면은 끝까지 파고 네. 끝장을 본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저 몇 선까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다선 의원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작게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 20대 노인이 있듯이 60대 청년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임기를 부여해 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났을 때 아직 할 일이 더 있다. 그러면은 다선 의원으로서 저는 정치인의 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 호랑이 가죽을 남기듯이 정치인 이름을 남겨야 된다. 아까 서남권이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 도심이 개발된다 보면 낙후되잖아요. 영등포역에 아직도 쪽방촌이 있고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기로 이제 발표도 했고 지금 이제 착착 진행되는데 서남권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로에 아니 하나도 없어요. 세종문화회관 있죠. 강남에 예술의 전당 있죠. 서남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좀 생긴 걸로 어디요? 알고 있는데. 그 저기 신도림. KBS 뭐 이 신도리 이런 거 말고 정부나 그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한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공연장. 예. 거기에 우리 영등포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뭐 하나 짓고 유치했습니다.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공모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터 하나. 제가 촬영 기회가 더 갔었거든요. 보셨어요? 촬영 갔었어요, 제가. 오, 언제 네. 영등포 오시면서 연락도 안 하셨네요. 촬영 갔어요, 그렇게. 예, 서울시는 제가 먼저 2024년이 이게 완공되는데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선 의원으로 격려, 초선 의원으로 열정, 이게 정치권의 역동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르듯이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계속 하시겠다. 영등포에서 또 다 하시고 나면 네. 그다음 또 가실 데가 있으세요. 경북 영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영주 구석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후배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뭔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든든하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성 의원이라는 게 타이틀이 전혀 필요가 없고 네. 그냥 한 분의 어떤 진짜 호랑이 같이 든든한 우리의 입법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정말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잘 나와주셨습니다. 예, 모쪼록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또 영등포를 위한 든든한 주먹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